안녕하세요. 유호진입니다. 이성입니다. 만담 뉴스 오래간만에 또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5일 날, 사상 첫 민선 대전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데, 네. 이 대전시 체육회장에 이승찬 개종건설 대표이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네. 거기서 연령으로는 거의 거의 43 가장 네. 젊은 것 같아요. 글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데를 봐도 다 4, 5, 60대인데. 네, 5, 60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승찬 대표이사가 이제 체육회장이 됐는데, 예. 이분이 되고 나서 그 과정을 잠깐 얘기를 보면은, 예. 지난 그 15일에 이제 그 전자투표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수기로 안 하고. 아, 요즘 그걸 적용했구나. 예. 이게. 대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열어놓고 이제 선거인단이 이제 312명 중에 299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뭐 95.83%. 야, 거의 다 했네요. 거의 다 뭐 13명 빼고는 다 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이승찬 후보가 161표를 얻어서 53.84%. 아, 50%를 넘겼어요. 판에 그냥 끝냈구나. 예, 끝났습니다. 예. 양길모 후보가 74표, 24.74%. 네. 손영화 후보가 64표, 21%. 21%. 그러니까 둘이 합해도 2위, 3위를 합쳐도 안 되죠. 1위를 못 이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선거 결과를 두고 네. 좀 이제 뒷얘기가 조금 있었죠. 이게 말입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제 결과가 끝났는데, 예. 이 누구 말로는 이게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이렇게까지는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요? 예. 저는 좀 예상을 됐던 그랬습니까? 부분입니다.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체육인 두 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길모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양길모 후보는 이제 복싱협회 전 회장으로 나와 있고요. 손영화 씨는 이제 행촌학원 이사장으로 나와. 네, 그게 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양길모 씨는 지금 복싱연맹 회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회장이에요.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그만뒀으니까.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분이 대전시 가맹경기단체 회장님들을 기본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그 표를 계산해 봤더니만은 한 80 내지 90표가 돼요, 저분이 우선은. 그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우선 계산상. 또 하나, 손영화 씨 같은 경우는 저분도 그 전에 10년 전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회장도 했습니다, 저분이. 탁구. 저분 탁구입니다. 네. 탁구 선수도 조금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행촌학원 이사장이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동산고등학교. 근데 저분이 대한체육회 부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서 이제 대한체육회로 올라가다 보니까는 지역체육회하고 조금 소원했던 거예요. 근데 저분이 강점이 학교 체육 쪽에 고등학교 이사장을 오래 하셨으니까는 학교 체육 쪽에 교장 선생님들 표가 70표입니다. 70표가 넘어요. 많아요. 교장 선생님들이 많아요. 네, 교장 선생님들이, 왜냐면 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이승찬이라는 후보는 특별히 뭐가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저분들은 확실한 내표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회에서는 만만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결과를 딱 까보니까는 아니 예상외로 이승찬이 이긴 겁니다. 유 대표는 나랑은 전혀 그 상반된 저걸 갖고 있었네요. 정보를? 아니, 분석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듣고 있어서. 들은 거하고 네. 이 현실에 나가보면은. 네. 그 손영화 후보는. 네. 이제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학교장들의 표가 있을 거다. 근데 제가 그 학교장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몰라? 몰라요. 이 체육인들이 잘 몰라, 이분을. 그러니까 오랫동안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에. 내가 손영화 이사장님하고 옛날에 20년 전에 그 중국을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잘 알지. 아, 저는 잘 알지. 예. 20년 그래서, 전 제 체육 기자 할 때. 예. 그래서 오히려 싸우면은 네. 손영화 씨는 밑으로 쳐지고, 이제 물론 예상대로 됐는데, 네. 양길모 후보랑, 그러니까 체육인 대 경제인. 그렇게 붙을 가능성. 근데 이승찬 지금 이제 회장도 예. 체육하고는 전혀 문외한이 아니에요. 체육회 이사를 붙어도 여러 가지 체육회 이사나 뭐 부회장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지. 그거 왔다 갔다 별로도 안 해요. 회의 한두 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손영화 이사장은 뭐 했어요? 양길모 후보는 뭐 했어요? 그분들은 그래도 아니, 전국체전 나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전국체전 나가. 이 사람들은 가서 응원하고 도와주고 다 해. 이분이 아시안 게임 나가고 월드컵 나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일에 종사를 한 거지. 그러니까 다만 이승찬 현 회장을 내가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젊다는 거, 나이가 너무 젊다. 근데 결과를 딱 선거 뚜껑을 까니까 젊음과 전문 경영일의 그 이미지에 정책으로 승부를 건 게 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젊은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양길모 후보가 체육인 복싱협회에도 오래 했고 또 체육 관계인자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이 민간으로 이전된 체육회를 민간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는 이제 관의 입김을 좀 배제하고 독립성을 좀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체육 독립, 체육인들의. 그렇죠. 라고 해서 이 취지에 맞는다면은 양길모 후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체육인이. 근데 이런 분들은 시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대하기가 껄끄럽죠. 그러니까 시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가 내가 볼 때는 추천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경제인을 세우기 위해서 뭐 대전시 쪽에서 여러 사람들을 알아봤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나한테 제안이 왔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누구죠?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회장 했던 분들. 박희원 같은 분. 그분한테도 한번 하시죠. 나는 이제 그만합니다. 안 합니다. 또 다우건설. 나도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또 정태희 사장님. 그분도 한번 하시면 어떠냐고. 나 그런 거 안 해. 라고 얘기를 나온 겁니다, 이건. 그래서. 또 하나은행 하나은행. 왜냐면은 경제인이 해야 그래도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시에서 그러면은 경제인,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이승찬 회장이 그러면은 덜컥 걸린 거네? 그렇죠.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또 이 경제는 또 건설업체는 시의 공사를 외면 못 하잖아요. 그렇지. 네? 무조건 노할 수가 없지. 노할 수가 없죠. 도시공사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건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노하면은 그래 노? 알았어. 그럼 우리도 노할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 그럼요. 그래서 특히 건설업체 대표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좀 젊은데 그럼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겠지. 사실 제가 체육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저는 아직 나이도 젊고 그렇지. 위에 저보다 어르신들이 좀 먼저 선배님들. 그렇지. 아니야. 젊은 회귀를 해야 돼. 그렇지. 오히려 잘할 거야. 새로운 발상을 해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회장이 자기 회사에 오너가 나가는데 계룡건설 직원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하긴 회장님이 나갔는데 직원들이 나 몰라라 하고 너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이럴 수가 없다 이거지. 계룡건설 회사를 잠깐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계룡건설이요. 계룡건설이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승찬 이분 어떤 분이에요? 일단 우선 이승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여기 지금 다 나왔는데 요거 지금 이승찬 당선이고 여기 지금 중도일보가 보니까는 이승찬은 누구인가 해서 얼굴을 아주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젊으네 역시. 누구 말로는 눈빛이 살아있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네요. 살아있어요? 이 계룡건설이
전국 건설 시공 능력이 18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네. 계룡건설이. 엄청난.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15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주유소를 7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유소 어디 있어요? 네, 주유소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간 주유소가 여긴가 봐. 주유소. 그 다음에 속리산의 유스타운을 운영 중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가오동에 패션 아일랜드. 요것도 운영하고 있대요. 패션 아일랜드는 건물인데? 네. 가오동에 패션 아일랜드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건물에 패션 아일랜드가 입점해 있는 거예요. 입점돼 있죠. 이게 이제 KI 유통, KR 유통이라고 결국 계룡에서 자회사 합니다. 그 다음에 뭐 KR 서비스도 있고 KR 스포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런 자회사들 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유소 7개, 고속도로 휴게소 15개, 그리고 시공하는 데가 18위. 대단한 겁니다. 이러면은,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이 매출이 작년에 2조 5천억. 1조를 벌써 한참 넘었어요. 2조 5천억. 우리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는 좀 대단하고 우리 자부심 있죠.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런 분인데, 어디 그 신문에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 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보죠? 저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승찬 이분이 8녀 1남이에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 돌아가신 이인구 회장님의 8녀 1남의 막내 아들인데 나이가 43이고 44시죠. 이제 76년생이니까 주민등록상 정치 나이 43.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그 다른 기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한 걸 들어보면은 아버지는 창업을 했다면은 나는 이제 수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지 같은 분들은 리더십이 세답니다. 카리스마가 세고 인정한다는 거야. 소위 말하면 독선적이야. 그것도 인정해. 그래서 이 아버지 밑에서는 그 부회장님들이나 이분들이 쪽도 못 썼대. 꼼짝 못했대. 그런데 이승찬 대표는 아버지 걸 수성하면서 경영을 이제 가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에서 공병 스타일을 배운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뭐 MBN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책임감을 주고 권한을 주고 나중에 책임을 지우면서 인사로서 끝내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경영 스타일이라는 얘기네요. 좋은 단어 딱 찾아오시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력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그런 거를 지금은 그런 리더십을 필요치가 않고요. 그거는 밑에 장수들이 잘하면 되고 이 오너는 결정만 잘하면 됩니다. 결정을. 그래서 합리적인 리더십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은 서포트형. 그러니까 서태정 대전시장도 부드러운 그런 개념이지. 뭐 같은 맥락이 닿는 또 과네, 같은 과네. 이분이 대전고라 연세대를 나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쭉 경제인들을 얘기를 할 때 이분한테 이제 오케이 수락을 하고서 나오게 됐는데 아니 시장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없이 자기가 그냥 혈호를 단신 나오겠습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나오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가 하기 전부터 벌써 뭐 시기에서 민다더라. 아니 이미 소문이 나서 그 양길모 후보나 손영화 후보도 관에서 뭐 이렇게 안 하기를 바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벌써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누가 대놓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그리고 시에 지금 대의원들이 시의 입김에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안 움직일 수가 없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지 하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현실은 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2등을 한 양길모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단일화를 합시다. 단일화를 얘기를 했던 거죠. 결과 뻔히 아는데 예상되는데 뭐하러 이거 우리 싸우냐. 그러니까 다 같이 3명이 다 단일화를
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로 단위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네. 그죠? 그때까지. 그러니까 야, 나이 순대로 하자. 뭐 이렇게 가면은 또 나로 중심으로 하자. 네. 저쪽은 나로 서로 하니까 그렇지. 그럼 뭐 나중에 그 판이 깨지고 각자 해봅시다 했는데 뭐 해보면 뭐 결과는 뻔히 나와. 예상이 3강이 아니라 이제 2강 체제에서 했는데 표 차이가 의외로 많이 났네요. 우리가 조금 그래도 51대 뭐 한 40 정도 뭐 이렇게 그랬습니까? 2등이 35 뭐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53대 뭐 24로 가니까 1, 2등이 그리고 손영아 후보가 바짝 이게 따로 그 2, 3등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요런 거 봤을 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을 한 건 사실 맞아요. 시작은 그러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니까. 왜냐면 그건 부인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이 이승찬 그 회장이 공약이 또 멋있었어요. 공약이? 네. 공약이 뭐냐면은 그 이제 지역 체육 현안을 이제 대변한 공약인데 선거인단을 마음을 움직였다는 분석이에요. 공약이 뭐냐면은 체육회 예산 300억 원, 체육 발전기금 조성,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선순환 구조 형성, 그 다음에 체육시설 확충, 2030년 아시안게임 유치, 뭐 이런 거. 근데 여기 다른 건 뭐 다 추상적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체육회 예산 300억을 내겠다는 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 가운데 예산 300억 공약이 승부수로 이제 꼽힌다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다가 기존 대전 시티즌 지원 예산 있죠. 시티즌을. 기존 예산 여기 써있네. 260억 정도구나. 그럼 40억이 마이너스 돼 있는데 40억 어디서 해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얼싸좋다. 거기다가 회장 업무 추진비 제로. 나 안 쓰고 개론건설 거 쓰겠다. 나 저기 체육회 법인카드 안 쓸게. 네. 아마 체육회장이 1년에 내가 한 1, 2억 될걸? 아니 넘어요. 1억이면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체육회장이 화합만 나가는 것만 해도 1,0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몇 억은 돼요. 그러냐. 그래서 그러면은 월세 좋다 하겠는데 진짜. 그래서 이제 그 체육 그 대의원들이 선거인단이 그래? 거기다가 개룡건설 오너야? 그럼 우리 좀 뭔가 뭐 부족하면 돈도 좀 뭔가 지원해주고. 응? 우리 뭐 굶기진 않겠네. 그렇죠. 여기다가 체육 꿈나무 장학금도 마련을 한다 그러지. 체육회를 법인화 시킨다 그러지. 이제 법인화하면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제. 시하고 독립해서.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뭐 선거인단이 그래 뭐 기왕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의 지원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가 팩트는 없지만은 음으로 양으로 시에서도 후보를 추천까지 했다는 얘기는 뭐 그거는 뭐 따져보면은 뭐 그 얘기만 들어가도 따져보면 개입이지 뭐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딱히 뭐 이건 없지만은 그래도 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호조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할 때 260억인가 250억 줄 때요. 시 체육회에서 체육회장이 나눠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에서 다이렉트로? 요렇게 하세요.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잘라서? 그럼요. 그러니까 시에 잘못 보이면은 어디 A라는 단체가 예전에 1억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거기 9천만 원, 1,000만 원 10% 깎이는 거예요. 그럼 깎이면 되겠습니까? 올라가야지. 그렇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길모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얘기했다는 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광 파는 거 아니냐. 광을 이승찬 후보가 광을 팔아줬어야죠. 근데 안 팔아줬어요. 연사에 안 걸렸어? 이분이 처음 나서 연사는 안 걸리네. 손영아 후보도 단일화를 얘기를 했어요. 이승찬 후보도 얘기를 하고. 고급 조크였습니다. 고급 조크 연사. 했는데 왜냐면 좀 끌어안고 이제 어떻게 됐나는 이제 그 후에는 당선된 다음에 두 후보를 끌어안고 같이 형님들 같이 가시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또 벌어지면은요 체육인들이 그냥 겉으로만 오케이 하지 속으로는
또 그렇지, 맞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화합을 하는 면에서는 제가 오늘 볼 때 이승찬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을 했으니까 네. 16일 날 예. 쟤는 좀 두 후보도 끌어안고 이제 좀 그런데요, 우리 상무님, 이승찬 회장이 지금 43이라고 아까 예, 했으니까 43세 지금 이 광역 단체 체육회 회장을 맡았다. 그 체육회 뭐죠? 경기 단체가 한 4, 50개가 되고요.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생활체육과 이게 엘리트 체육을 같이 묶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묶어 놓고 재정 예산이 260억이나 되고 이렇게 굴러가는 조직이라면은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에 수장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옛날에 보면 정치인들이 이 수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양반이 정치의 길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거는 볼 수 이제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의 마음인데 네. 그 얘기를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이인구 회장이 이제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재선하셨죠? 네, 재선을 했죠. 3선인가? 재선을 하고 재선이요? 예. 3선 나가도 되는데도 딱 끊었습니다. 아, 끊었어? 왜냐하면 이제 정치는 흥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침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종건설이 어려울 때 정치로 가서 그 JP 예. 자민련에 가서 그 좀 회사를 좀 일군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 오히려 그게 이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예. 할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정치에 모르겠습니다. 뭐 예. 근데 아직 젊기 때문에 지금 딱히 회사를 안정적으로 기반에 반석에 돼 있다면은 나가도 되지만은 예. 아직은 본인이 지금 뭐 회장 맡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그 대표이사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승구 회장님인가 그분하고 공동대표 체제인데 예. 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너죠. 여기는 뭐 오너가 하는데 같이 다만 다이다이가 아니죠. 대외적으로 활동을 이제 그 연세가 많고 그동안에 아버지하고 같이 잘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오신 한승구 회장이 대체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기부하러 다니시고 뭐 이러는 거. 이제 가오 마담하고 뭐 큰 아무튼 크게 놀 때는 한승구 회장도 회장도 그때 대표 시절에 제가 한번 봤던 거. 예, 예. 아무튼 그분도 굉장히 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까지 하고 계시지만 예, 회장이죠? 지금 회장님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회장인데 예. 아무튼 정치의 길은 3년 임기가 3년이고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번 하면은 재선하는 거는 문제가 없거든요. 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재선을 해도 50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는 이제 만약에 이분이 정치 아까 길 얘기 나왔으니까는 정치의 길로 간다면은 한 번 하고 나면은 3년이거든요. 이게 임기가 3년이면은 만약에 다음 총선 때까지 가려면 1년이 남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을 하고 1년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길을 가다듬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소양도 쌓고 또 조직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2024년 총선에 나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디로 나와요? 당은 내가 뭐라고 이제 그때 가서 봐야죠. 뭐 당은 보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여당으로 나오시지. 그렇죠. 그때 가서 그리고 여당에서도 기업인으로서 영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체육회 회장 3년 하는 것이 나는 이분한테 시험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에 35만인가 45만이라고 하는데 인구가 대전시 체육회 인구가 여기를 어떻게 잘 이끌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음에 행보가 갈리지 재선한다고 더 잘하느냐 그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분 이승찬 이제 우리 체육회장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아버지 길을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라. 네, 그냥 가지 마시고 네. 기업에 몰두를 하십시오. 이 정경유착의 모양도 안 좋고 특히 건설사가 지금 체육회장에 된 분이 이렇게 이제 17개 시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네.
서울시 체육회장에는 이제 박원화 삼성 서울병원 스포츠의학센터장, 이분이 이제 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장, 이렇게 왜 닥터라고 주치 의사 선생님이 된 거네. 의사 선생님이 된 겁니다. 예. 여기도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비롯된 거죠. 여기도 이제 54%를 얻었죠. 네. 부산체육회장에는 장인화 화인 베스틸 대표가 됐습니다. 저거는 무슨 기업인이네요. 기업인이죠. 네. 이분도 뭐 대한체육회 이사도 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도 하고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대구에서는 이제 박영기 기은 CNP, 여기도 이제 무슨 기업인가 보네요. 기업이네. 여기는 단독 후보로 무투표가 됐어요. 무투표로 됐고. 그래서 기업인들이 주로 많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추세가. 근데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과반수 이상 몰표를 받아서 당선된 지역은 17개 중에서 9개입니다. 충북이 이제 삼양건설 대표가 됐고요. 63%. 그 다음에 전남이 이제 몇 퍼센트에 이제 60%. 그 다음에 경남이 김호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됐는데 58%. 대전은 이제 우리 이승찬 후보 53.9%. 제주가 이제 53.5%. 세종시가 정태봉 유진통신공업 대 53.2%. 이렇게 17개 시도 중에서 9개가 50% 이상을 받았는데, 박빙의 초박빙도 있었어요. 초박빙이 뭐냐면은 인천 같은 경우는 강인덕 국일전공 대표가 177표, 이규생 후보한테 2등 후보한테 6표 차로 당선했어요. 6표 차. 타지역은 뭐 우리가 지금 이승찬 얘기하니까. 글쎄 이제. 그래서 하고 이렇게 좀 분포가 보니까 기업인들이 많이 당선이 되고 또 건설사도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대개 체육회가 이제 재정 독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시도에서 돈을 지원을 받잖아요, 지금. 뭐 재정 독립은 사실 할 수가 없는데 다 이 나라 세금으로 쓰는 겁니다. 세금으로 쓰는 거고 독립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회비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관에 입김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까 우리 이승찬 회장 정치 얘기했지만 저는 이인구 회장의 소위 말하면은 이 DNA가 이분한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저는 2024년도 총선 22대 총선 때는 나간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저는 나가는 순간 기업은 어려워진다. 왜 그러면은 이제는 정경유착을 국민들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젊은데 경영 일선에도 나와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대주주로서 뭐 활동을 하면 하겠지만 너무 이제 우리 지역도 그렇고 변호사들만 정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선하죠. 다양하게 들어가야지 다 법조인만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기업인도 하고 또 뭐 교수님 출신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죠. 네. 우리가 그 변호사가 9명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까지 가세를 10명이 됐어요. 자, 우선 이승찬 회장님 얘기 여기까지 하고 뭐 나머지 얘기도 다음 반에서 해야지. 그걸 다 여기다 섞어 놓으면은. 아니 아무튼 이 이승찬 우리 체육회장이 그 DNA는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눈빛이 살아 계시잖아요. 있는데 뭐. 맹장 밑에 약졸 없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력도 있었고 굉장히 그 세게 했었는데, 지금 정치 환경은요, 어디 지역 정당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당선되기도 불투명하고, 또 그 정력이, 그 쏟은 그런 열정이 있으면은 그걸 기업으로 쏟아라.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승찬 계룡건설 대표 대전시 체육회 첫 민선 회장에 선출됐다는 거, 거기에 대한 뒷얘기들 이렇게 저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거 오래간만에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